반갑습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하나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크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볼 수가 있고,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을 때,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을 때 음봉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양봉이 떴다고 해서 오늘 아침 시가보다는 상승을 했다는 것이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음봉이라는 것은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라는 것이지 전일 종가보다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캔들은 전일 대비 올랐을 때 빨간색, 전일 대비 내렸을 때 파란색이 아닌 오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캔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지만 전일보다 종가는 위에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1340원이고 오늘의 종가는 1440원으로 100원이 높게 종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봉, 1분봉이 되었던 3분봉이 되었던 5분봉이 되었던 이 분봉으로 보면 하루의 흐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이 일봉 캔들인데 분봉으로 들어가면 분봉상 이렇게 많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도시카를 그려보면 우리가 분봉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가 시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 주가는 하락을 해서 여기 저가를 형성했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여기를 찍고 내려왔다가 3시 30분에 여기서 마감을 하였다라고 보면 여기가 시가,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이것을 압축을 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압축을 하면 이런 일봉 캔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캔들 모양이 됩니다.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이것을 몸통이라 그러고 아래 위로 있는 것을 꼬리라고 그럽니다. 양봉인 경우 이 몸통의 아랫부분이 바로 이 시가가 됩니다. 9시 시작하면 제일 처음 형성되는 그 가격, 그것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장중에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면 여기가 저가가 되겠죠. 이 저가 부분이 이 꼬리의 아랫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반등이 나와 고가가 형성되면 이 꼬리의 윗부분이 바로 고가가 됩니다. 3시 30분에 여기서 종가로 마무리했으면 이 몸통의 윗부분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우리가 분봉으로 봐도 시작하고 난 다음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특정 가격,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누가 사들여서 올렸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사들인 세력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던 주가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분봉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캔들 하나만 보고도 여기서 시작하여서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1,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여서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지만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가격대에 도착을 하니 다시 여기서 매도세가 출현이 되어서 밀려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 일봉 캔들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고가라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저가에서 누가 사들였다라는 것이고 이 고가에서 누군가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캔들 하나하나도 큰 개념의 지지 저항도 있겠지만 작은 개념으로 이것도 지지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캔들 하나에도 작은 지지든 큰 지지든 작은 저항이든 큰 저항이든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고 다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 저가, 종가, 고가 모두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음봉을 보면, 분봉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보여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 매도세가 출현을 해서 크게 밀려서 이 가격이 오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게 매수하는 세력이 존재를 했고 살짝 올라서 여기서 종가를 끝났다. 이렇게 분봉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캔들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어버려서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 오니 밑에서 다시 사들이는 약하든 크든 어쨌든 매수세가 존재를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오늘의 종가가 끝났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캔들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의 지지 저항이든 작은 의미의 지지 저항이든 저항, 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 모든 가격이 의미가 크든 작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캔들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크게 이 정도만 오늘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몸통만 존재하는 양봉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꼬리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장중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가를 한 번도 이탈을 안 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매도세도 출현 없이 시가에서 누르지 않고 종가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누르는 힘 없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 캔들 하나로 보면 매수세가 강하다, 강한 양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걸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확률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확률. 캔들에서 확률을 가져가고 이동평균선에서 확률을 가져가고 확률에 확률을 더하는 작업을 할 뿐입니다. 주식은 그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 캔들의 모양은 시가 이후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강하게 상승을 시킨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매도세가 출현을 했지만 장중에는 그럼 이 봉이 없이 시가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는 이런 몸통이 생기면서 음봉이겠죠. 그죠? 음봉이 생겼을 때 이 음봉을 이겨내는 강한 상승력으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시킨 모습입니다. 즉 이 캔들 하나로 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올리려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캔들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캔들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매수세의 세력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매도세가 존재를 한다. 저항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길거나 짧은 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길든 짧든 위에서 내리려는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캔들의 모양입니다. 이 캔들 전에 매수가 되었던 사람은 이 꼬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필요도 있는 캔들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장중에는 양봉도 되었다가 음봉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로 끝났다라는 말은 매수와 매도의 이 세력의 균형이 팽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모양이 출현되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출현되고 난 다음에 음봉 출현 뒤에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하다가 십자가 발생하고 다시 음봉 나오면 계속 내려가고 양봉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변환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캔들에서는 함부로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다음 캔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양봉과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꼬리가 없이 꽉 찬 이 몸통을 보여줬을 때는 시가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을 시가를 넘어서는 힘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밀려서 밑꼬리도 없었다라는 것은 밑에서 사들이는 세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 하나만으로는 강력한 하락을 예견하는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률입니다. 그 다음 캔들의 모양은 시작을 하고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 상승 시도본을 이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급격하게 출현하여 여기까지 밀어버린 모습입니다. 밑꼬리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매수세를 이길 강력한 하락세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은 안 좋은 형태의 캔들입니다. 자, 이 캔들의 경우는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해서 여기까지 밀어버렸는데 갑자기 이 가격대에 오니 매수세가 출현해서 올려버린 형태가 됩니다. 매도세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말은 매수세가 이 가격대에서는 강하게 받쳐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캔들 다음에는 양봉 출현 뒤에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존재를 하니까요. 물론 역시 또 확률의 문제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캔들을 많이 보시면서 하락을 하다가 밑꼬리가 자주 출현을 하면 상승할 가능성,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계속해서 출현을 하면 하락할 가능성, 십자가 이후에는
상방 하방을 결정짓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하나라도 더 확률을 높여가는 행동으로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캔들의 매우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봤고 또 다른 활용이나 응용이 있으면 또 기회가 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를 탄탄히 다지실 분들은 정말 공부만 하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아래 정보란에 주소 있으니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